요게 상피세포, 에피세리얼 셀에서 요게 메센카말입니다. 이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메센카말 셀이고, 요거는 뭐냐면 트랜지션이요. 전이. 그러니까 상피세포에서 암세포가 되든 이동할 수 있는 세포로 바뀌는 과정이 암이나 발생해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 정도 됐죠. 그래서 여기서 드디어 이 세포들이 메센카말 중간엽 성질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야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분할을 하냐 하면 요쪽에 있는 까만 선에 있는 세포들에 붙어 있는 것들은 살아남아. 붙어 있어. 나머지는 다 구멍을 만들어. 요런 형태로 배열을 한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요게 발생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또 요쪽에서는 요거는 또 이렇게 남겨둬. 요건 남겨두고 요 가운데는 거의 비어놔. 이제 앞으로 사람이라는 이제 건물을 만들려면 공간 배치를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포들이. 자, 요거는 굉장히 강조를 할 만큼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럼 이쪽은 텅 비었다는 거예요. 이런 빈 공간, 이 빈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야들이. 자, 요게 중요합니다. 이쪽은 캐비티예요. 빈 공간,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걸 CA 캐비티라고 불러요. 캐비티요. 그리고 요거 있는 세포들은 야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중에 탯줄이 돼요. 탯줄. 오마이 사이언스. 탯줄이 돼요. 요 세포들이. 요 과정이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요아들은 뭐냐면 요아들이 컨덴세이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세포끼리 뭐냐면 중간엽 세포가 중간엽 세포 플러스 뭐 결합 조직 이렇게 있으면 좀 복합적인데 중간엽 세포가 뭉친다는 거예요. 뭉쳐져. 결합해. 그래서 탯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요렇게 돼요. 요까지 왔죠? 그래서 요 과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런 과정이 우리가 인체를 만들 때, 간을 만들 때, 뭐 모든 걸 만들 때 사실 이런 과정이 일어난다 생각하면 돼요. 발생 때. 오케이? 자, 여기에 양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출렁출렁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오뚜기 같은 게 뭐 산모가 막 뛰다니고도 할 수 있잖아요. 막 빨리 다니고 뭐 무거운 거 들고 막 이렇게 하면 야가 출렁거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닻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게 탯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그리고 나중에 이 탯줄을 통해서 산모의 그 엄마의 그 적혈구가 이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탯줄.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까지는, 지난 시간에 했는 걸 조금 반복했습니다. 조금 더 나갔고. 자, 지금부터 요까지는 아직도 노트 코드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까지는 아직도 부르는 게 이거는 하배엽. 자, 이거는 상배엽이라는 거예요. 요거 두 가지만 있는 하배엽, 상배엽 두 가지만 있을 때는 이배엽 동물이 돼요. 요대로 끝난다면 이배엽 동물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가 있느냐 하면 강장동물이 그래요. 자, 강장동물 여러분들 옛날에 저 중학교 때 배웠나요? 히드라 뭐자고 하는 거 찾아보세요. 있어요. 그런 동물이 있어요. 요 두 개로 끝나는 동물이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입이 곧 항문이 되는 거예요. 요걸로 끝났다면 우리가 입하고 항문밖에 없는 거예요. 입하고 항문이 하나라는 거예요. 입인 동시에 항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입하고 항문이 분리되어 있죠. 야들은 입하고 항문이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입하고 항문이 어떻게 생기는가? 오케이. 자, 입하고 항문이 생기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이 곧 항문이 되는 거예요. 야들은. 요거 두 개만 있다면. 근데 이제 요게, 요 부분만 내가 확대해 보겠습니다. 요걸 확대하면 요렇게 돼 있어요. 자, 요 과정을 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렇게 이제 세포들이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이렇게 끊어져 갖고, 드디어 끊어지는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고,
이렇게 된 세포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하배엽은, 저 밑에 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뭐, 이렇게 있다 생각하세요. 이렇게 있는데, 요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것도 세포들이잖아요. 이 세포들이 아주 묘해요. 요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요거 있는 세포는 단단한 세포, 큰 벽돌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거도 이렇게 따뜻해요. 이렇게 요거는 붙었다는 거예요. 세포들이. 그 다음 요거는 이렇게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 와서도 이렇게 붙었다는 거예요. 붙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요 세포가 이렇게 단단하다는 거예요. 됐죠? 대략.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바로 놀랍게도, 우리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요게 바로 항문이 됩니다. 자, 지금 얘기했듯이 요게 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먼저 만들어져요. 구멍이 뚫린다는 생각합니다. 만들어진다면 구멍이 뚫려야 항문이 되죠? 이게 먼저, 그러면 이걸 뭐라 하면 이걸 뭐라 하냐면 후구. 이 맞나? 후구동물이라고, 뒤후자. 후구동물. 항문이 먼저 만들어지는 동물을 후구동물. 입이 먼저 만들어지는 동물을 성구동물. 입이 먼저 만들어지면 성구동물. 요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후구동물은 바로 척추동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까지 속하는 척추동물이 후구동물이에요. 성구동물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어느 게 먼저 뚫히는가도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자, 요 과정에서 이제 요렇게 왜 뚫혔느냐. 요 뚫히는 요걸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요게 이제 워낙 중요한데 빨간 걸 찍어줄까요? 다른 걸. 초록색 해줄게요. 너무 색깔 쓰니까. 요 뚫히는 요 과정은, 자,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여기 원래 세포가 있었잖아. 됐죠? 있었잖아요. 이렇게. 요 있었잖아요. 요 있었는데, 야가 요쪽하고 결합하는, 잘 보세요. 요거 결합하는 거. 양옆이 야들은 단단하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요거 양옆이 끈이 끊어진 거예요. 족쇄가 끊어지니까 야가 톡 빠진 거예요. 밑으로. 톡 빠져갖고 이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야가.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서 일로 계속 공급을 해준다 생각하면 돼요. 양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계속 무제한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세포가. 오메 사이언스. 됐죠? 쭉쭉 내려오는. 누가? 야들이, 쭉쭉 밀려갖고 뚝뚝 떨어졌다 생각하면 돼요. 일단. 이렇게 이게 쌓인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부르느냐 하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아는 이걸 중비협이라 불러요. 자, 그럼 요때를 요걸 부르는 게, 요까지입니다. 요걸 부르는 게 뭐냐 하면, 원시 내배엽. 이제 내배엽이 된 거예요. 원시 내배엽이란 말, 프리미티브 내배엽이란 말을 써요. 자, 드디어 여기서는 뭐라 했어요? 하배엽. 뭐죠? 하배엽, 하이포 발라스터. 자, 원시 내배엽은 번역하면 우리나라로 쓰면 어떻게 하냐면, 내배엽은 엔도덤. 자, 혹시 덤이란 말이 더미스, 피부 뭐 이런 거, 살덩어리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살덩어리인데 엔도, 안쪽에 있는 살덩어리니까 창자, 내피 이런 거죠. 됐죠? 그래서 요걸 원시 내배엽이라 부르는데, 원시니까 프리미티브. 자, 이거 왜 이 프리미티브 원시란 말을 쓰느냐 하면요. 야들은 하는 역할이 딱 몇 가지가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걸 할 수 있는 뭐 다재다능한 세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물학을 공부해보면요. 궁극적으로 다 들어가면 세포 하나하나가 미묘하게 특징이 다 다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그 세포가 1년 단위, 뭐 10년 단위로 다 바뀌잖아요. 뭐 10년까지 안 갑니다. 간세포는 한 2년 만에 바뀝니다. 피부세포는 하루에 2번 바뀌어요. 야들이 이제 수명도 다르고 모든 게 특징이 달라요. 근데 DNA는 다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세포의 이야기는 DNA로 다 늘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겉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을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분자세포 생물학이나 이런 걸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늙어 죽을 때까지도
겉모양만 보고 끝나는 겁니다. 그럼 겉모양하고 실체가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느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별로 매칭이 안 돼요. 내가 조금 옆으로 가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겉모양하고 실체가 매칭이 안 되는 예를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 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무, 숲, 뭐가 본질일까요? 네. 우리가 보통 인문학 하는 사람들이나 철학 하는 사람 물어보면, 식물은 뿌리가 근본이지. 네, 틀렸습니다. 식물은 뿌리가 근본이 아닙니다. 뭐가 근본이냐 하면 잎이 근본입니다. 식물은 잎이 본질이고 뿌리는 본질이 아닙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그래서 왜 과학을 해야 되느냐? 평생 과학을 하지 않으면 아주 본질적인 거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걸 착각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증명을 해볼게요. 식물에서 잎이 본질이고 뿌리나 기둥은 본질이 아니라는 걸 내가 증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다육식물 본 적 있죠? 집에 화분에 키우는 다육식물 보면 잎이 몇 개 두꺼운 잎이 나 있고 나무 줄기가 있어요. 다육식물을 보면 줄기에도 녹색이 대부분입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그 녹색이 뭐죠? 엽록소. 엽록소로서 광합성을 하죠.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녹색이 본질입니다. 자, 식물잎에서 녹색은 어디 있어요? 식물에서 녹색은 어디 있어요? 바로 엽록소에서 왔고, 그건 오직 잎에서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육식물은 줄기까지도 광합성을 하기 위해 갖고 줄기에도 녹색을 띠게 되는 겁니다. 줄기나 뿌리가 본질이 아닙니다. 잎이 본질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잎에 있는 엽록소라는 그 분자가 빛에 오는 포톤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우리가 고구마, 감자, 온갖 탄수화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뭐가 본질입니까? 예, 바로 잎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 해둘까요? 자, 미역은 식물인가요? 동물인가요? 식물인가 물으면 미역을, 팔의 미역은 식물인가 물으면 저 잘 증명합니다. 그럼 뭐 요런 이제 어느 정도 학습이 많이 돼갖고 그거는 글쎄 식물 아니지. 그럼 뭘 하느냐? 그걸 조류라 불러요. 엘게라 불러요. 그래서 녹조류, 홍조류, 갈조류. 녹조류는 뭐예요? 파래. 갈조류는 미역 됐죠. 다시마. 자, 그럼 물어볼게요. 뿌리가 또 본질이 아니는 거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처음에 착각하는 게 미역을 보면 뿌리가 있어요. 뿌리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바위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초기에 보면 미역이 바위에 이렇게 소나무가 바위를 뚫고 막 하듯이 얘들 또 뿌리를 바위에 막 내리고 있구나. 이래 생각을 해요. 그럼 뿌리 내려가 뭘 하는데, 미역이. 그러면 물을 흡수하겠지. 우리가 소나무들이, 버드나무들이 이렇게 땅 속에 들어가 물을 흡수하니까 미역의 그 뿌리에 해당되는 게 바위에 붙었으니까 바닷물을 흡수하려고 있는 거 아니야? 틀렸습니다. 미역에 있는 그 뿌리 같이 보이는 거는 오직 부착하는 기능밖에 없다. 붙어 있는 거. 물결이 이잖아요. 파도가 이잖아요. 근데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용도로 부착하는, 그 용도입니다. 자,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하고 싶냐면 반드시 생물학도 세포 랩을 넣어야 되고 발생도 전체 세포 과정의 전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세포 레벨에서 보면 이게 왜 그런지 안다는 거예요. 뭘 아느냐 하면 여기 있는 원시 내벽 이 엔도덤을 구성하고 있는 이 셀들은 주로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위치하고 그 다음에 방향이죠. 방향을 지정해 준다는 거예요. 방향을 지정해 준다? 이 아들이 뭐 손가락, 발가락이 있나? 손가락으로 지정해 주냐?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방향을 추정해 준다는 말은 케미칼을 분비한다는 거예요. 간단히 생각하면 돼요. 어떤 분자를 분비해갖고 누구한테 영향을 주겠어요? 여기 막 이민 온 사람들 있잖아. 여기 막 뚝뚝 떨어져갖고 갈바를 뭘 하는 사람들 있잖아. 야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정해. 야, 어디로? 가이드라인이 뭐요? 위치를 정해주고 그러면 자 위치를 방향을 먼저 정해주면 위치가 결정되죠. 방향이 뭐냐 하면 생물학에서 어떻게 돼요? 생물학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동물이라 하면 자, 이게 뭐 간이 됐든 뭐가 됐든 이쪽을 뭐라고 하냐면 앞, 이쪽을 뒤. 자, 안타리오, 포스타리오, 도잘, 등 쪽, 그 다음 벤트랄, 배 쪽. 이 방향을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누구의 방향? 자기가 아니고 이쪽에서 오는 그 세포들이 야, 너는 저쪽으로 가, 너는 이쪽으로 가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 역할이 메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들은 이런 격변기에
이런 말 그대로 이제 전쟁 같은 거 똑같잖아요. 가만히 있던 세포들이 주르륵 떨어져 갖고 갈파를 못 짚고 있을 때 너는 저리가 무슨 작용이 어디로 가 탁탁탁 정해준다는 거예요. 대략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케미칼은 또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케미칼 어쩌고 다 나오면 생물 하나 나오면 무조건 단백질이라 하면 80점이에요. 무조건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유전자란 말 쓸 때도 있고 단백질이란 말 쓸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왔다 갔다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유전자는 DNA에서 단백질을 지정하는 그 부분을 유전자로 불러요. 그래서 유전자란 말하고 사실은 거의 동급으로 써도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단백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단백질이 만들어지려면 유전자가 그걸 지정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바로 유전자는 단백질을 만드는 요리책이고 그 다음에 단백질은 그 요리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요리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물학에서 이거 하나만도 정확히 파악해도 이러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따가 뭐 복잡한 이야기 나오면 무조건 생물학에서 그냥 단백질이야 하면 됩니다. 효소란 말 붙여야 되고 단백질 중에 어떤 생화학장을 빨리 하게 해주는 걸 촉매라 그래요. 그래서 단백질이 하는 역할이 10개가 넘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요 세포가 단백질을 분비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걸 효소라 하고 뭐 호르몬이라 불러도 되고 다 여러 개 불러도 상관없어요. 그래 본질은 단백질이에요. 대부분 경우에. 물론 단백질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그건 10%도 안 돼요. 90%가 단백질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있는 요 세포들, 내부엽 세포들이 뭘 분비를 해갖고 단백질을 분비해갖고 여기서 떨어지는 이 세포들이 어디로 갈지 지정을 해준다. 세포의 운명을 어디로 가이드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야들은 궁극적으로 그 역할을 다 하고 나면 그 역할이 언제죠? 바로 발생 요렇게 할 때. 언제? 지금 요 과정. 바로 중배엽이 만들어질 때 그 역할을 하고 자, 이 과정에서 드디어 뭐가 만들어지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이 세포들이 한가운데 모여갖고 뭘 만들었냐 하면 짠! 보세요. 요렇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오늘 계속 이야기했던 노트코드 들어보셨죠? 이걸 척색을 만들어요. 척색. 그래서 이 척색이란 말이 어렵게 말해요. 추간판 아시죠? 이게 나중에 추간판에 우리한테도 추간판. 이 추간판이란 말은 뭐냐면 이거 디스크란 말 뜻이 뭐죠? 척추하는 사람 다들 디스크 탈출 뭐 하는데 이게 척추뼈가 이렇게 있으면 척추뼈가 이렇게 있어요. 척추뼈 사이에 있는 요렇게 있는 요게 그 기원이 자 얼마나 놀라운 거 한번 보세요. 지금 요거 있는 요게 추간판이잖아요. 요게 기원이 어디냐 하면 오마이사이언스. 요겁니다. 요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추간판이 원래는 이게 요 막대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이거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쭉 하는게 요게 나중에 이제 이거 척추뼈가 만들어지잖아요. 자, 여기 척추뼈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뭐 척추뼈 이렇게 만들어졌다 합시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척추뼈 만들면 이것도 하나 더 있죠. 지금 요거 있는 요거는 노트 코드가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신경관입니다. 신경관의 뒷부분이 척수라 불러요. 지금 요서 이제 신경관 쪽으로 가는데 노트 코드는 어떻게 되면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다 일단 중간을 뒤에 설명드릴 테니까 요거에 요 노트 코드가 남아 있어요.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요 남아있는 요게 바로 추간판이 되는 거예요. 야가 되는 거예요. 됐죠? 이게 추간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간판의 기호는 노트 코드고 지금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 신경관은 요 다음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 신경관 쪽으로 가겠습니다. 요까지 따라오셨어요? 예.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걸 내가 다시 그리면 이제 입하고 학문 해결됐고 저 노트 코드 이제 이걸 그러면 요 과정을 입체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때 상황이 다시 이제 이렇게 되고 자 노트 코드가 생겼어요. 자, 근데 이걸 그 다음에 요거에 요렇게 해갖고 요게 이제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여거에는
뭐가 잔뜩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했을 거예요. 실은 야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야들 요게 기원이 어디에 있어요? 요 순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요 과정 중요합니다. 자, 요렇게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중배엽이라 부르고, 요걸 뭐라고 하냐 하면 척삭이라 부르고, 척색이라 부르고, 자, 이쪽을 외배엽, 이쪽을 내배엽. 됐죠? 이제 드디어 내배엽 부르는데, 요때 내배엽부터는 뭐냐 하면, 바로, 원래 내배엽이 저쪽에서 뭐냐면, 원시 내배엽에서, 원시에서 바로, 프리미티브에서 무슨 내배엽이 되냐면, 데피니티브 엔도덤이 돼요. 자, 요걸, 자, 이 강의는 또 자세히 다시 한번 보세요. 앞도면에도 이해하겠습니다. 자, 이건 프리미티브 엔도덤에서 데피니티브 엔도. 요거는 뭐냐 하면 바로 방향을 지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서 지금 요겁니다. 요 엔도덤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간, 그 다음에 허파, 그 다음에 스플린, 췌장, 그 다음 판크레아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타이로이드, 그 다음에 타이머스, 오마이사이언스. 내분비샘, 장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요 내비엽, 원시가 아니고 바로 요 내비엽이라는 거예요. 요 내비엽이라는 거예요. 요걸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럼 이 내비엽은 어떻게 됐나 하면 요거에 바깥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요 과정을 내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이건 워낙 중요하니까요. 요거 있는 요 내비엽 세포들이 요거 있는 세포가 요렇게 오고 요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비엽에서 내비엽으로 바뀌어진 세포들이 이제 점점 일로 확산돼 갖고 전부들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게 전부 이렇게 돼 버렸다는 거예요. 이 까만색으로 생긴 게 원시 내비엽, 요렇게 바뀐 게 데피니티브 내비엽이에요. 그래서 이걸 더 확대해 그리면 야들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이쪽은 난항 공간, 난항이 되고 됐죠. 그 다음 이쪽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더 그리면 이쪽은 이렇게 해서 바로 양수 공간, 양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이렇게 선을 그려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전부 다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거에서 요거 이제 드디어 요게 생겼죠. 척색이 생겼죠. 야가 야를 당긴다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때 이 야가 방출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아까 케미칼 SHH라는 단백질을 방출한다 생각하면 돼요. 바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이 막이, 자, 이제 다시 그려줄게요. 이거 잘 보세요. 이 과정을.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당겨진다는 거예요. 이 두 그림 연속으로 보셔야 돼요. 아까 요즘에서. 요 몇 개 생겼습니다. 이걸 당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을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간략하게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끝까지 당긴다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자, 이게 사실 어떤 양상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그걸 한번 그림을 한번 시도해 볼게요. 그걸 입체로 항상 보셔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입체로. 그래서 이게 니치, 덩성이가 이렇게 있고, 이게 단면을 딱 보면, 단면을 딱 보면, 이게 해봤자 1cm도 안 되는 전체 면적, 영역이요. 요게 이제 바로
에피, 예, 드디어 그 엑토덤 이렇게 돼 있고 드디어 노트 코드가 이제 당겼죠. 이제 예, 당겼어요. 노트 코드 구멍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당겼어요. 당기고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됐나 하면 자, 데피니티브 난한 공간이 그냥 그렇게요.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 한꺼번에 그려드릴게요. 이 그림은 자, 이쪽에서 지금까지 그렸던 지금 이 초록색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야들은 이제 뭉쳐요, 뭉쳐. 이제 여기서 놀라운 변화. 야들은 놀랍게 이렇게 뭉쳐요. 이렇게 뭉쳐갖고 야를 따라와요. 그래서 이거 그냥 그리면, 결과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덩어리 져갖고. 한쪽 덩어리는 이렇게 따라가요. 예. 야를 따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구조를 갖게 돼요. 이쪽도. 요게 이제 뒤에 쪽에서 굉장히 중요해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이걸 입체적으로 보여주면 이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좀 크게 그려야 돼요. 이 과정은.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오마사이즈. 예. 그러니까 굉장히 묘한데, 단면을 앞에서 보면,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이렇게 해갖고, 요거에 있는, 요거 있는 요 구멍 구조가, 요게 요렇게 해서 구멍 구조를 요렇게 또 요 속에서 입체로 이렇게 만들어요. 요거에 일종의 캐비티들이 형성돼요. 됐죠? 네. 그리고 요 끝에 뭐가 있나 하면 카디오 플레이트. 심장 원기. 심장이 앞으로 심장이 만들어지는 원초적 에어리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약간 이렇게 경사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부르는 이름이 뭐냐면 누랄 그루브. 신경부라 그래요. 이제 드디어 브레인이 만들어진 걸로 갑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야가 당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예. 그리고 이제 됐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전체 봤자 1cm도 안 돼요. 예. 밀리미터 오다에서 지금 세부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 이 과정에서.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야가 더 당기는 거예요. 요걸 야가 계속 요렇게 해갖고 요걸 당기는 거예요. 당기면 이제 그걸 단면, 이제 요렇게 입체라는 걸, 생각하시면 요 구조를 이제 단면만 좀 그리겠습니다. 너무 복잡하니까네. 단면만 그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자,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금 가장해서 그리면, 가장이 아니라 이렇게 돼요. 오이. 이렇게 돼요. 됐죠? 이걸 당기는 입체로. 당기면 요 이제 노트 코드가 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데피니티브 내비업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쪽에 있는 야들 초록색이 있는 중비앱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 중비앱은 이쪽에서 그리면, 다시 그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중비앱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좋아요. 중비앱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부르는 이름들을 잘 봐야 돼. 지금부터 이제 몸이 만들어지는 이제 중간 단계 왔어요. 요렇게 모였을 때 요걸 뭐라 하냐면, 엑살인데, 요게 엑살입니다. 요걸 축삭인데 이게 엑살이 돼요. 축이 된다는 거예요. 엑살의 말 알죠? 이거. 축이 되는데, 엑살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파라 엑살 메소돔.
요 영역을 부르는 게 intermediate 메소돔. 자, 그 다음 이 부분을 부를 때 lateral plate, plate 메소돔. 네, MES. 중배합이란 말입니다. 네. 자, 이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뭐라 하냐면, 축, 액샬, 요 액이죠. 여기 축입니다. 여기 축엽 중배역. 자, 이 축엽 중배에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지난 시간에 했을 겁니다. 원학 중에도 반복해 드릴게요. 이 축엽 중배에서 뭐냐면 소마트가 만들어져요. 요까지입니다. 축엽 중배역, 소마트. 이 소마트가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체절입니다. 몸의 마디입니다. 뭐 간단히 척추마디 생각해요. 몸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요까지는 요 행경막이 있고 허파가 있고 심장이 있고 간은 행경막 밑에 있습니다. 위장도 행경막 밑에 있습니다. 그것도 헷갈리면 안 돼요. 다시 한번 행경막 위에는 허파, 그다음에 요 심장, 초기에는 요거 있어요. 그다음에 이동을 하죠. 이렇게 요거 있고 그다음에 행경막 바로 밑에 이만한 간이 있고 그다음에 위장이 있고 작은 장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무슨 이야기 싶으면 이렇게 했을 때 척추 마디뼈 하나하나를 간단히 체절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체절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됐죠? 예. 네. 그 체절이 우리 몸의 기본 설계의 기본 구성 유닛입니다. 그걸 얘가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터미디에이터. 자, 인터미디에이터는 내가 그릴게요. 인터미디에이터는 요거 있는 부위요. 요거 있는 부위인데 야는 뭘 한다느냐 하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콩팥 신장이죠. 콩팥하고 생식소. 이걸 뭐라면 고나드라 그래요. 고나드. 요거는 네프론. 예, 콩팥 얼마나 중요해요. 신장 콩팥이 위해서 만들어져요. 자, 그럼 보세요. 콩팥에서 조금만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콩팥의 세뇨관이라, 콩팥은 뭐냐면 오줌을 만드는 기관이잖아요. 그럼 오줌이라는 물이 쭉 흘러나가려면 물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콩팥이 감자만 합니다. 요 두 개 이렇게 있는 이 콩팥이 요쯤 있습니다. 콩팥이 그 세뇨관이 두 개 합치면 150km. 얼추, 예. 천안에서 서울까지도 더 멉니다. 대전에서 서울쯤 그 정도입니다. 콩팥에 있는 세노관을, 물관을, 오줌 만드는 관을 다 연결하면.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게 관이잖아요. 관은 구멍이잖아요. 그래서 그 원초적 구멍이 어디 있느냐 하면 오마이 사이언스. 요거 있습니다. 요거 구멍이 있습니다. 나중에 구멍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정자가 어디로 나와요? 요도관으로 나오잖아요. 정자는 살아서 우리 몸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세포입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걸 20년 동안 강조를 했습니다. 정자는 살아서 우리 몸을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세포, 그 이름이 바로 정자입니다. 그거 없나? 아니, 내가 목욕탕 가면 세포들 많이 떨어져 나간다는데? 잘 들으세요. 떨어져 나간 세포는 다 죽은 세포로 생각하면 됩니다. 죽어야만이 우리 몸을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박테리아 같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우리 몸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세포당 한 100개 있는 미토콘드리아도 우리 세포를 빠져나가면 몬사입니다. 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데? 미토콘드리아 박테리아인데 박테리아는 우리가 박테리아 바이러스 특히 박테리아는 전염병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럼 정염병은 A라는 사람에서 B라는 사람을 가는데 사람 내 몸에서 빠져나가도 살잖아 가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토콘드리아라는 박테리아는 우리 세포를 빠져나가면 몬사입니다. 그거는 제가 쓰는 책에 상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토콘드리아를 구성하고 있는 그쪽에 있는 그 단백질의 상당한 부분을 우리 몸 세포가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 세포가 만들어갖고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하면
미토콘드리아는 박테리아는 몬사입니다. 몸을 벗어난 몬사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적은 박테리아 레벨에서도 그런데 세포 레벨에서 우리 몸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세포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모든 동물, 우리 인간의 수컷에 나오는 정자입니다. 정자는 빠져나와서 삽니다. 또 오래 못 살죠. 한 며칠은 삽니다. 며칠 삽니다. 오케이. 자, 그런 걸 다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이런 걸 공부하면. 자, 그 다음에 신장 생식소가 이렇게 나온다. 바로 요 구멍에서 자, 이 생식소에서 뭡니까? 정자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정자가 빠져나오는 관이 요관이라는 거예요. 요관. 요관이요. 요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했어요. 이거 좀 확인해 드릴게요. 자, 이제 요거 있는 간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요거 있는 간이 요게 바로 콩팥, 신장, 그 다음에 성선이라 불러요. 생식선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요거 있는 요거는 일단 요렇게 생긴 요거는 관을 만들지 않습니다. 요것은 요게 바로 뭐냐 하니까 바로 외척판이라고 했잖아요. 이 외척판을 요걸 약자로 LPM 적을게요. 요걸 각각 뭐라면 LPM 요것도 LPM입니다. 네트럴 플레이트 메소돔. 예. 자, 이걸 우리나라 말로 네트럴 플레이트 메소돔이니까 바로 외척판 중배엽이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발생을 공부하면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 외척판이 위로 올라간 거 이걸 뭐라 부르냐 하면 소마터. 자, 밑으로 간 걸 요걸 뭐라 부르냐 하면 비스랄. 이게 뭐냐면 자, 요거 이야기해 드릴게요. 요거는 바로 체벽을 만들어요. 이거는 뭐냐면 장벽을 만든다. 장기벽을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창자. 장이나 창자. 간단히 창자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간이나 뭐 이쪽도 관계돼. 심장도 관계됩니다. 나중에 한 예를 들게요. 야가 뭐까지 만드느냐면 심장의 근육을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자, 우리가 보시면 등 쪽이 뭐예요? 이쪽이잖아요. 등 쪽에 근육이 있잖아요. 아, 그거는 이쪽하고 관계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창자에도 뭐 온갖 것들 있잖아요. 바깥에. 창자에도 근육이 있어요. 종주근, 행주근이 있고, 그것들은 바로 이쪽 성분하고 관계있다는 거예요. 비스리알. 이 비스리알이 바로 장이란 말이거든요. 소마트는 체절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